네,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늘 뒷걸음 중인 것만 같아요. 월 220만 원으로 세 가족을 책임져야 할 저 같은 사람도 열심히 하면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른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언 한마디가 아빠의 인생, 우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동생을 잘 보살피고 가족을 챙겨라. 할아버지, 수많은 큰집 식구들, 고모, 아빠가 등골이 빠져라. 이래서 번 돈은 다 가족이란 이름을 단 그 사람들 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에게는 우리 가족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빠는 우물을 파는 동네 기술자이셨어요. 고모가 결혼한다 데려온 분은 아빠 기술을 빼돌렸고, 고모는 화장품 방문 판매한다며 엄마에게 다 떠넘기듯 팔고, 큰아빠의 노름빚은 갚아주다 못해 돈까지 갖다 바치고, 자기 자식도 아닌 작은 오빠에겐 대학 등록금이며 생활비 모두를 저희 아빠가 내주셨죠. 마지막엔 주택보금으로 넣어둔 돈마저 큰 외삼촌이 사기를 쳐서 다 날렸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3남매는 그리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돈이 없어서 느끼는 좌절감과 반복되는 실패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한 몸도 못 가진 제가 바보같이 느껴지고 가치가 없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별일도 아닌데 픽픽 쓰러지는 몸이 한심하고 답답해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 회사는 오래 다닐 수 없었고 돈도 제대로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나이 40대 초반부터 식당에서 일하며 빚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치신 걸 아니까 정신을 놓지 못했어요. 아파서 쓰러지더라도 일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서 부모님 앞으로 있는 빚 하나하나 갚아 나갔습니다. 몸이 성치 못해 2년 가까이 월 70만 원을 받으며 일을 했고, 지금은 그래도 새우 220만 원을 주는 직장을 찾았습니다. 제 나이 44. 아빠 연세는 올해 74세, 엄마는 65세. 빚을 다 갚고 나니 우리 가족 모두 이 나이가 됐네요. 저는 평생 결혼 안 하고 부모님 모시고 사려고 해요. 하지만 월 220만 원을 벌면서 130만 원 저축하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종잣돈을 모아가야 할지, 부동산 투자를 할 수는 있을지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월급쟁이 부자들 유튜브를 보게 된 이후로 제가 좀 더 나은 삶을 꿈꿔봐도 되지 않을까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더 나은 삶을 상상하는 게 제가 아니라고 응원해주는 것 같아요. 저 혼자 고민을 하다가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세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부자 되는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저의 노후만이라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사연을 이제 미리 받아보잖아요.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그 사연을 읽으면 되게 너무 좀 저랑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되게 마음이 좀 울컥울컥했어요. 저는 그래도 아빠가 안 계시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집에 빚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돈이 있었어도 부모님이 다 계셨어도 주변의 그런 친인척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계속해서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셨고, 거기다가 또 몸도 안 좋으세요. 그래서 좀만 이렇게 무리를 하시면 그냥 바로 쓰러지시는 지금 그런 체력을 가지고 계시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월 70만 원씩이라도 벌어서 결과적으로는 몇 년, 한 6년 동안인가 부모님의 빚을 다 갚으셨어요. 빚을 갚고 나니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또 이제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지 본인 또한 막막하고 이런 지금 상황에서 좀 저희한테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식된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한데 아버지는 그게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내 가족들하고 친척들을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내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고, 아버님이 하셨던 걸 봤을 때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또 그거대로 후회하셨을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미 지난 일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거는 뭐 물론 정리하셨겠지만 빚과 함께 다 날려버리셨으면 좋겠고,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한 달에 지금 220만 원 정도 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한 달에 본인한테 쓰는 돈이 1년에 통탈 본인의 옷을 사거나 화장품 사는 게 1년에 1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장을 두세 달에 한 번씩만 장을 본대요. 그 부모님하고 본인의 그 식비를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생활비를 극도로 되게 아끼시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빚을 갚아 나가신 거죠. 하여튼 되게 힘들 것 같더라고. 그래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 인천 체육관 관장님 그때도 막 계단 청소하면서 우리 방송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분도 그냥 정신없이 빚 갚다가 엄마 아버지 70대, 엄마 60대, 나는 40대가 됐는데 저희 방송을 보고 희망이라는 걸 가졌다고. 근데 모르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감동받았어. 월 220만 원 버실지만 제가 이분을 보면서 와, 이분 진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거 투자 조금만 잘하시면은 완전 다른 신세계를 만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을 수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40대 초반 싱글 월 220 벌고 저축한 거는 없어. 그런데 내가 노후 준비하고 은퇴할 수 있는 방법,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걸 봤는데 이분이 지금 90만 원 쓰거든요. 근데 90만 원 쓰면서도 그 어떤 인생의 막 불행이나 그런 걸 느끼시질 않아요, 이분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거 예전에 저희가 그 보도셰퍼 돈 그 추천도서 할 때 나왔던 네네. 개념인데 거기에 이제 경제적 자유로 가는 3단계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뭐 1단계 뭐 경제적 에어백 막 이런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나에게 필요한 거 이걸 나눠서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우리 사연자분처럼 우리 토스카나님처럼 내 싱글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해. 삶이. 100만 원이 어디서 월 100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에어백이 딱 달린 거야, 이제.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근데 마음은 어때요? 어떤 사람은 월 300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다 기준이 다르죠. 나는 월 300은 아니고 일단 나는 벤츠 타야 되고 나 월 1000 해야 돼, 난. 근데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목표가 뭐죠? 원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원하는 거지. 원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힘들어 보이는 거야. 근데 이분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정의하려고 하냐면 행복의 역치가 낮다. 행복함이나 안정감을 느낄 때까지 필요한 자원이 적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 어떤 사람은 야 너는 왜 이렇게 꿈이 작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목표까지 도달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좀 더 그래서 빨리 갈 수 있지.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월 100만 원 만들 수 있어. 정말 어렵지 않게.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 종잣돈 한 2천만 원 정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냥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돈을 계속 모아요. 일단. 그러다가 제 생각에 제 경험상 와 이건 진짜 실전 그냥 경험인데 투자를 이분 2개 정도만 하면 끝이에요. 끝나요. 오, 2개면 끝나요? 노후 준비가? 2개면 끝나. 여러분들 최근 1, 2년 사이에 부동산 관심 가지신 분들은 뭐 부동산 돈 없어서 못한다. 뭐 몇천만, 저 몇 억 드는데 부동산은 아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뭐 블로그 같은 것도 투자 블로그 같은 것도 보고 주식 투자자들 블로그 같은 것도 가끔 봐요. 방송 준비할 때. 서치하면서.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부동산은 돈 너무 많이 드니까 나는 주식으로 해야지 막. 좋아. 좋은데 여러분 그거 완전 철저한 편견이에요. 정말. 정말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제가요, 투자할 때 처음에 10번의 투자를 할 때, 저는 이제 이거 다, 기록을 다 해놨거든요. 네. 제 투자 물건들을. 처음 10개 투자할 때 들어간 투자금 전부 다 합쳐서 1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오, 그럼 평균은 1,500밖에 안 된 평균 거예요? 1,500이에요, 투자금이. 초반 10개가.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내 나이님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그냥 그러면은 그냥 못하는 거야. 내가 그렇지, 못하는 거야. 그렇지. 할 마음도 안 생기지 그럼.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 이러겠지 또 이제 너 나이님은 옛날에 했잖아요. 2015년에 운 좋을 때 했잖아. 뭐 당신 전생에 이순신이야? 뭐 나라고 했어? 뭐 근데 그런 얘기를 재작년에 나한테 막 하면은 내가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라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라도 말하겠는데 이번 신문기사 봐봐요. 정부 규제 나오는 거 완화하는 거 봐보세요. 또 똑같잖아. 또 10년, 15년 텀으로 똑같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부터는 준비된 사람의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제 판이.
지금까지는 준비고 뭐고 없어. 왜? 이미 날아가 버렸었으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럼 보세요. 매달 월 100만 원이면 이분이 안전해져. 그럼 100만 원 1년에 1200이죠. 2년이면 얼마예요? 2400. 2400이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년에 3000만 원 나오면 이분은 해피하겠네? 그렇죠. 그죠? 약간 여유 있네. 그럼 3000만 원이잖아요. 네. 2년에 3000. 전세금 5%잖아요. 네. 그럼 2년에 3천만 원이면은 한 6억 정도 6억. 전세금을 주고 있으면은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음. 현금 흐름으로. 그럼 6억이면은 2번 투자하면 되잖아요. 수도권에. 수도권에 전세 어지간한 거 이제 다음 장 기회 오면 어지간하면 다 거의 3억 가까이 올라올 텐데. 그리고 그런 거 할 때 제가 보기에 투자금 뭐 한 번당 2, 3천이면 돼요. 뭐 이거 방송 보시고 저 새끼 저 사기꾼 아니야? 막 이러실 수 있는데 제 책을 한번 보세요. 안 사도 돼. 책 안 사셔도 되는데. 여기 채팅창에도 얼마 전에 자기가 1100으로 투자했대. 그러니까요. 이게 이때니까, 된다니까요. 제 책을 보시고 제 책 안 사봐도 되니까 빌려서라도 보세요. 도서관 빌려서 봐봐요. 그게 됩니다. 그럼 이분 지금 2천만 원 있죠? 앞으로 한 3, 4년 동안 매달 뭐 해가지고 한 전체 투자금 수준을 한 5, 6천만 원을 모아놔요. 그럼 그걸로 2개 투자하시면 끝. 제가 허풍이나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첫 번째 좌절이나 네. 어떤 막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몸이 약하시니까 너무 하드하게 하시는 건 아니더라도 지금 주식 하신다고 하는데 주식 하실 거면 주식을 열심히 하시고 아니면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을 제가 보는 관점, 요즘 시장. 저도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하게 빠질 거라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빠지게 되면 근데 너무 급하게 빠져. 그러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가격 구간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이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말 있잖아요. 뭐 5년, 6년은 빠질 것 같다. 근데 되게 재밌지. 거기도 말에 어폐가 있어요. 5년, 6년 동안 도대체 얼마나 빠지는데요? 모르잖아. 5년, 6년 동안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5년, 6년 동안 만약에 이렇게 빠지면 그러면은 가격이 적정 가격까지 오는 순간은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가격이 급하게 빠져서 생각보다 수도권에 은근히 기회가 빨리 올 수도 있다. 네. 전 이제 수도권 물건을 쭉 보니까 특히 이제 이슈가 됐었던 그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들. 네네. 가격이 6억 5천 갔던 게 막 4억 9천 이렇게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전세가 3억이 넘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또 매매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이전할 거면 전세 사느니 내 집 사는 게 낫겠는데 싶을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벌써 은근슬쩍 등장을 한다. 초급매, 초초급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정리하면 기회가 올 수 있다 이겁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 사연자분께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준비하시고 돈 열심히 모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채팅창에서 얘가 그래도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잠깐 해보면 지금 6억의 전세금을 만들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실제로 저희 어머님 투자를 도와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매매로 1억 6,500이었고 전세가 1억 6,30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금이 아파트예요? 아파트예요. 거기 되게 택지야, 심지어. 택지고 되게 좋아. 그리고 수도권이고. 수도권이야. 화성이야, 화성. 근데 거기가 지금 현재 매매가 한 3억 5천 이상 하고 전세는 이제 2억 5천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금도 올라가는데 전세금도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전세금이 한 1억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9천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통장에 넣어놓고 이제 월마다 이제 얼마씩 뺏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2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생활비가 많이 쓰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전략이 크게 많이 아니라 1개, 2개만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1, 2년이 아니라 제가
제가 이걸 사드린 지가 2014년이가 8년 됐네요, 벌써.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냥 뭐 저게 말이 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이거 사연 왔을 때 작가분이 이걸 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바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오히려 되게 좋게 봤던 게 사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됐어요. 네. 근데 그분이 10억 달성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좀 되게 신기한 게 질문이 이거였어요. 자기가 10억 정도 벌었는데 파이어도 되냐? 은퇴도 되냐? 은퇴도 되냐? 대출이 왜 안 돼?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너무 작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자기는 한 달에 100만 원 써도 너무 행복하대. 그분은 뭐 도서관 가서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집에서 이제 반려묘랑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그냥 일어나면 커피 한 잔 먹는 거 좋아하고 그냥 근데 직장 생활에 자기가 좀 안 맞대. 그냥 그리고 그냥 과외 이렇게 소소하게 애들 가르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또 전세금이나 여러 가지가 훨씬 많이 들어서 그분 참 그래도 현명한 게 5%밖에 안 올리는 거야, 전세금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전세 시세가 훨씬 싸.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분이.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다만 그분도 처음 시작할 때 지금 여기 사연 주신 분처럼 돈이 있었어요. 2, 3천만 원의 돈이 있었고. 진짜 비슷하네. 네, 근데 월부에 오셔가지고 투자 잘 공부하셔가지고, 네, 약간 그분도 처음에는 좀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공부하는 게. 사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도 몸도 안 좋으시고, 근데 직장 생활에서 뭔가 본인이 언제까지 일할 수 없다는 걸 아는 나이잖아요. 맞아요. 40대 중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로소득 원펀치로 가면 안 돼요. 양손으로 싸워야 돼요. 근로소득 플러스 자본소득. 근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왜 망하고 뒤지고 지금 다 힘들어하냐. 3점 물리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매물의 적정 가격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알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네, 이게 뭐 단기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분이 아까 그런 소득 자체가 바라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팟캐스트에 보면은 저희 뭐 예전에 제가 너소투 이런 거 했잖아요. 그때도 소득 뭐 제주바다님이나 오블님이나 네, 외벌이에 되게 맞아요, 많지 맞아요. 않았는데도 맞아요. 월 100만 원, 150만 원밖에 못 모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파이어 한 분씩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되게 대견했던 게 다른 분들은 뭐 월급을 600 받는데 지출을 대출이자까지 하면 1000만 원을 내야 돼. 1100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 500인 네. 거잖아. 그러니까 그분보다 이분이 나은 거야. 그러니까. 월 200이지만 130씩 모으잖아. 이런 데서 희망을 보이는 거야, 저는 오히려. 오히려 아까 600 버는데 1100 쓰는 사람들은 전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걱정이 많이 돼요, 솔직히. 또 한 번 늘어난 소비는 또 줄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어렵지. 어려워. 사람이 자기 마음 먹기 맞아, 나름인데. 맞아.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파이어 하기에 그런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절대. 네, 그리고 또 사연 내용들이 좀 많이 공감이 가고 많이 좀 비슷해서 되게 마음이 갔고, 그리고 또 정말 너무 열심히 잘 살아오신 것 같아가지고, 그 힘든 시간을 잘 다 견디고, 부모님들과 또 잘 더 살아가시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에 저희가 다 모두 감동을 했습니다. 혹시 또 지금 뭐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겠어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지금 너너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돈을 계속 모으는 것처럼 네. 계속 종잣돈 계속 모으고 지금 공공임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뭐 분양이나 이런 거 이제 10년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받는 게 좋은 건지 뭐 더 빠르게 한다 그러면은 그 이제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제가 대출이나 이런 걸 제가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이 오면 너무 행복한 상상인데 그 시점이 오면 공공임대 세대원이 그 집을 가지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공공임대를 거주하면서 공공임대는 주택을 소유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공공임대를 선택하세요.
근데 네. 만약에 토스카나님 공공임대를 선택하지 않고 만약 그때 매수할 수 있을 때 매수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가격 부동산을 그 전에.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서민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서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몇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모님과 자산을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어쩌면 거주하실 때도 나와서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매수하시면은. 근데 그게 토스카나님이 원하는 아까 말한 경제적 자립을 원하셨잖아요. 토스카나님 나중에 뭐 부모님 노후도 도와드리고 싶고 본인 노후도 좀 걱정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본인 먼저 챙기셔야 돼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 자립하는 사람들은 먼저 내가 경제적 자립을 하고 그때 그 여력이 남았을 때 내 주변 지인을 챙기는 게 당연한 도리예요. 다만 내 주변 지인을 챙기기 전에 내가 먼저 독립을 해야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99% 그렇게 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스카나님. 그래서 만약 기쁜 마음으로 내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집에 나오셔야 되고, 그게 저는 조금 지금 토스카나님이 부자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예, 그리고 되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임대아파트가 사실 요새 새 아파트고 좋게 나온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거주를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강의 때 빨리 나오라고, 이거 되게 중독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키려고 오히려, 그건 사실은 나중에 시대 차익이 큰 것도 아니고 막말로 그건 또 부모님 재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또 부모님 재산에 또 뭐 사실 토스카나님 성격에 또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 그래도 제가 볼 때 40대 중반이 젊거든요. 예, 충분히 젊고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 공부 광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인님 강의나 충분히 특강이나 이런 것들 지금 아직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세요. 왜냐면 좀 걱정됐어요. 왜냐면 여기서 뭐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랑 연립을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잘 모르고 하면 큰일 나요. 2,500만 원 되게 열심히 모았죠. 네, 열심히 모았는데 여기서 첫 투자를 되게 잘해야 돼요. 정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게 됐는데, 네, 아마 이거 강의 들으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로. 네, 그리고 토스카나님 그런 게 필요해요, 사실은. 저희 나중에 한번 저희 카페에도 10억 달성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토스카나님처럼 비슷하게 되게 적은 소득으로도 이렇게 달성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쭉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 강의 신청도 못 하는데 10억 달성을 어떻게 해? 아니면 내가 파이어도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면 내가 도대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거야 도대체. 사실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나는 좀 그래요. 왜냐면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혼자서 바닥에서 막 이렇게 피 철철 흘리면서 배운 건데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리고 이렇게 약간 조금 저는 좀 더 책도 도서관에 빌려보시고, 저도 예전에 종잣돈 없을 때 많이 빌려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혹시 또 궁금한 부분 없으세요? 저도 무엇을 더 여쭤보면 좋을지 생각해봤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제 사연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사실 사연 나올 때부터 계속 눈물이 나가지고 그냥 너무 감사해요. 세 분 모두한테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제가 이런저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근데 토스카나님 같은 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이분들이 될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월부에서 자기 인생이 변화한 정말 많은 분들을 봤거든요. 정말 나도 이분 상황이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도 그걸 극복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토스카나님이 사실 바라는 거가 10억도 아니고 내가 그냥 지금 소득이 끊겨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
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근데 제가 코코님도 사실 그런 얘기 할 때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돈을 벌으라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 찾으면 그때 훨씬 행복하다고. 그래서 내가 있는 지금 상황을 내가 회사 생활 몸 아프면서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좀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구조, 월 적어도 100만 원, 200만 원 만드는 구조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예, 아마 그거는 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네, 네. 2개만 해요, 2개만. 두 번만. 투자를 2개. 두 번만 하면 돼요, 2번만. 네, 이해했어요. 네. 그게, 뭐, 당장이 아니라도, 네,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50이 되기 전에 2번 투자하겠다. 알겠습니다. 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채팅창에 어떤 분이, 왜 우시죠? 막 이러는데, 저는 알 것 같아요. 그, 토스카나님 주변에서 토스카나님한테, 그, 너바님처럼 얘기해 주신 분이 없겠죠? 지금까지? 네, 이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없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은 지금 사는 거에서 걱정되는 부분을 준비하고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눈물이 나지. 힘내세요. 힘내시고 그리고 몸 관리 잘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본인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님도 어떻게 해야겠다가 보일 거예요. 지금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내가 투자를 하면서 거의 나오셔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뭐 공부하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뭔가를 자산을 소유하는 개념을 딱 갖는 순간부터는 아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 지금 살고 계신 공공인데 이거 뭐 분양전환 한 다음에 싸게 분양할 가격도 보일 거야. 아 이건 분양전환 받는 게 낫겠다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것까지 다 보일 거예요. 그때부터는. 네. 그리고 나서 뭐 주택연금 드려야겠다 이게 다 보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까지 미리 걱정하시지 말고 네. 예, 부모님께 조금만 더 건강해달라 잘 기도하면서 예,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방송에서 자주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혼자 아니고 동생도 있고 또 이제 언니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족은 이제 결혼을 해서 나가시고 지금 혼자 지금 부모님 봉양하시면서 또 빚도 같이 혼자 이제 갚아 나가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셔서 그동안 좀, 아무래도 몸이 안 좋으면 좀 우울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의욕도 잘 안 생기고, 맨날 픽픽 쓰러지니까 스스로한테도 되게 화가 나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더 좀 우울함이 좀 솔직히 좀 느껴졌어요. 그 사연에서부터. 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떻게 좀 제가 만나서라도, 나의 이 텐션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왜냐면 그런 것도 전염이 되니까. 이제 긍정적인 자극 좀 받으셔가지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좀, 감정을 좀 느끼셨으면 좋아가지고, 또 저랑 동갑이에요. 토스카나님. 네, 우리 친구예요. 네, 친구야. 네. 또 가난했지만 또 투자 잘해서 또 지금 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또 동갑내기가 또 있으니까요. 또 저 보시고 뭐 쟤도 했는데 저렇게 돈 펑펑 쓰던 애도 정신 차려서 했는데 나는 뭐 기본적으로 일단 아끼고 이러는 건 너무 잘할 수 있어. 이런 또 강점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충분히 너무너무 잘하실 수 있고 그런 우울한 감정 들 때마다 저희 월부TV 보시면서 긍정적으로 팍팍 받으시고 더 오히려 즐겁게 생활을 해 나가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죠? 친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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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세 분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일이 없으셨겠죠. 왜 그런 거 있잖아. 엄청 아픈 게 아니라 참을 만큼 아픈데 계속 아픈 거. 의욕이나 열정이 생기지 않고 되게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정도. 그렇지만 살아갈 순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고민들로 40년 넘게 사셨으니까 당연히 이런 말 들으면 눈물이 나죠. 몸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부모님의 그런 빚이나 이런 걸 모두 본인이 껴안고 이제 과거에 내가 달려오신 보냈던 거잖아요. 시간들이 있으니까 너무 당연히, 너무 잘 살아오셨고 맞아요. 충분히 앞으로도 저 잘 해나가시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저희가 다 응원합니다. 네, 네. 화이팅. 사실은 이렇게 경제 얘기를 어디 얘기가 하기 그래. 그럼요. 아무리 회사 동료라고 하더라도. 어렵죠. 그리고 또 물어본다고 그분들이 되게 좋은 잘 아는 솔루션을 것도 준 아니고.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좀 이렇게 본인이
마음고생하고 있으면 많이 신청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